이런 분한테 어느 구역을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 공사비 상승만큼의 일반 분양가를 더 얹혀도 일반 분양이 되는 곳을 설명을 해줘야죠. 만약에 여기다 이거 일반 분양가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일반 분양가에 못 얹히잖아요. 어디다 얹혀야 되냐면 조합원 분양가에다 얹혀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비가 마련되고 사업이 가니까. 그러면 어디가 좋냐?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그 주변 지역을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20년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정비구역 지정은 안 됐고, 근데 이제 그 이주 거의 끝나가고 이제 올해 말쯤 이제 분양 이제 일반 분양하는 그 단계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한 20년 걸린 거잖아요. 입주까지는 한 25년 이렇게 걸리는 거고. 빨리 되신 거네요. 빨리 된 거예요. 예전 생각하면 아주 빨리 된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그 많이 기다려야 되네요. 아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구청들 거의 대부분 인가권자가 구청이거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구청이 대부분 담당을 하는데 경험도 없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뭐 정비회사라고 해갖고 이런 회사들도 체계적인 역할을 못했고, 그리고 가장 큰 건 뭐였냐면요. 대부분 대도시에서 처음에 정비구역,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을 지정을 할 때 처음에 시나 구에서 그 구역을 지정했어요. 근데 지금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은 시민들이 우리를 재개발구역 아니면 우리 재건축구역, 우리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구역들의 출발이 내가 원하지 않은데 지자체에서 선택을 해서 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반대도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속도가 안 났던 거예요. 동의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지금은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시작하는 것들,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되는 것들은 토지 등 소유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옆에 보니까 여기 새 아파트 올라가고 있거든. 우리 그때 같이 했으면 같이 올라갔을 텐데 우리는 그때 우리 재개발 싫어 안 했단 말이에요. 구역 지정 해제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구역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도시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행정 절차를 계속 간소화하려고 아까 10대책이나 88대책을 계속 발표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20년 전을 생각해갖고 지금 보는 거는 그래갖고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하세요. 이게 언제 돼? 이게. 예.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다 쓰러져가는 무허가 집을 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고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입주권이 나오나요? 네,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 무허가 건축물 아니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자체 조례마다 틀려요. 서울은 굉장히 복잡해요. 서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구역은 83년도고 어느 구역은 89년 1월 24일 이 전건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지역이 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거라면 대부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요. 주거로 사용했었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사용을 했었대요. 네. 그래도 현재 집은 있어요. 네네. 가능합니다. 네. 무허가 주택은 재개발 사업할 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 많냐면 우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 감정평가 해봤자 1,000만 원이 나오겠어요? 뭐 많이 나와야지 뭐 1,500만 원 나오겠죠.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다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감정평가 금액 뭐 5억짜리에다 프리미엄 붙는 것보다 이거 뭐 1,000만 원짜리에다 프리미엄 붙는 게 사기가 편하니까 무허가 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손님이 오셨을 때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시 하면서 상담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공인중개사들이다 보니까 손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은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러 왔는데 50평짜리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이분은 5층에 상가 사무실을 보러 왔는데 1층짜리 상가를 보여주실 수 없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 같아요. 이분은 아파트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업 시행 인가가 지나거나 이런 쪽으로 소개를 해줘야겠죠.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80% 이상이 이런 분이에요.
난 투자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난 나이가 젊어서 리스크가 좀 있어도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컸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완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 아파트 들어가? 아니야. 나는 사서 팔 거야. 그렇게 하면 이분들은 구역 지정 전에 많이 사시죠. 그럼 우리가 이거 파악을 해야 돼요. 이분이 원하는 거는 안정적인 신축 아파트가 목적인데, 초기 재개발 구역 설명할 수 없죠. 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은 난 리스크, 작은 금액으로 해갖고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럼 뭐 어느 정도 공사 진행이 됐다면, 재건축이 진행이 됐다면 프리미엄이 높잖아요. 이런 거 설명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들은 질문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되고, 그러려면 경험을 좀 해보시고 알아야죠. 재개발 과정도 모르고 재건축 과정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뭘 사고 싶다고 해. 그럼 어디를 사줘야 돼 이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어떤가요? 투자할 만한가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저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관한 사항은 제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지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항상 원수한테 소개시켜주라는 게 지주택이잖아요. 저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8호제곱미터 이하를 하나 갖고 있거나 없는 사람한테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게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 사업의 시작은 선하게 시작했지만은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권이 개입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피해자가 양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거기서 이제 피해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토지 매입을 많이 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80% 90% 확보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조금밖에 확보 안 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역주택조합이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역 지주택에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대전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전 예를 드는데 아파트까지 성공한 사례가 딱 2번 있었어요. 하나는 최근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성공을 해갖고 분양까지 했는데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비교해보면 조합원 분양가 더 비쌉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제 대전에 9개인가 현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착공한 게 그거 하나. 나머지는 다 조합 설립 안 된 데도 많고. 조합 설립 된 데들도 아직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난 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사실 재건축 재개발 했을 때 시간이 길다 보니까 건축비 상승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고객들이나 손님들한테 나 이거 살 건데 했을 때 우리가 중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실까요? 우선 고객의 성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분 내가 여기서 가서 살고 싶어. 근데 좀 싸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러면 공사비는 상승할 거예요.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고요. 조합원 분양가도 높아질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는 사업이냐면 조합원이 하는 사업이에요. 조합원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이 나면 조합원이 나눠 갖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한테 어느 구역을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 공사비 상승만큼의 일반 분양가를 더 얹혀도 일반 분양이 되는 곳을 설명을 해줘야죠. 만약에 여기다 일반 분양가 공사비 상승분을 일반 분양가에 못 얹히잖아요. 어디다 얹혀야 되냐면 조합원 분양가에다 얹혀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비가 마련되고 사업이 가니까. 그러면 어디가 좋냐? 서울이면 강남이죠. 그죠? 대전 같은 경우도 역세권 있는 서구 둔산이나 유성구예요. 근데 대전은 요새 교통망 정책이 막 펼쳐지면서 환승역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주위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매물들을 좀 설명을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공사비 상승분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면 대부분 비례율이 나오고 그리고 예상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고 예상 일반 분양가가 나옵니다. 근데 다 바뀌어요. 관리처분 변경 인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그래도 꽤 받을 수 있으면 조합원의 부담이 뭐 늘어도 조금 늘겠죠. 그리고 일반 분양가로 사는 것보다 그래도 저렴해. 이런 건 되면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고 매도를 하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에서 너무 공사 중단, 공사비 상승
교화반 부당 가중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 상승분이 일반 분양가 상승보다는 적다고 생각하는 구역들은 과감히 소개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런 분한테 권해줘야겠죠. 네. 질문 있습니다. 1+1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던데 도대체 1+1이 뭡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서 종전 자산의 가격의 범위 아니면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하나를 더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정법 76조 1항 뭐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원래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어. 아니면 더 몇 개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면 내 구역에 뭐 5개를 갖고 있으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세 채까지 일반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수만큼 다 나와요. 근데 재개발은 그렇지 않거든요. 재개발 구역은 5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밖에 안 줘요. 그러면 이런 문화는 굉장히 부당하죠. 아니면 내가 큰 집을 갖고 있어. 근데 여긴 84제곱미터밖에 안 진대. 그럼 난 억울하잖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나온 건데요. 이 감정평가 금액이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 2개 합쳐진 금액보다 높거나 아니면 이 주거 전용 면적이 뭐 한 150제곱미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84나 59 2개 합치면 143제곱미터거든요. 이게 넘잖아요. 그러면 이거 2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다 선택을 하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2개를 주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는 2개 다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2개를 선택했죠. 근데 요즘은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이 60제곱, 2개 중에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로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전고시 내 3년 내까지 못 팔아요. 증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양도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요새 같은 시기에는 그럼 이게 2개가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를 팔고 싶어. 돈이 없어서. 그럼 이거 하나를 팔아야 되잖아요. 60제곱미터 이하는 못 팔잖아요. 왜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왜? 뭐 팔 때 주택이 2개야.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상승기에는 1+1을 선택하는 분이 많고, 근데 주택의 하락기에는 선택을 안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 큰 거 갖고 있는 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가 이렇게 정착이 됐다는 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상가를 분양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원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다르긴 한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가,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상가, 거기에 있는 유사한 용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상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순위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상가를 받고 싶은 사람이 많아. 다 주면 좋겠지만은 그걸 또 어떻게 또 정해놔야 하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조례로 다 틀리긴 한데요. 1순위부터 7순위까지 대부분 정해놨습니다. 그래갖고 1순위부터 7순위까지 정해놨는데요. 아주 정확한 정보는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들으시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